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매년 온도가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분명 좋지 않은 현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으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잇는 뜻밖의 백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북극해 항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항로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북극해 항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르는 항로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북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시베리아 연안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동방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영국은 끊임없이 이 항로를 탐험했었죠. 하지만 당시 얼음으로 이루어진 바다를 만나면서 결국 중국까지 항로를 개척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많이 줄어들었고 쇠빙 기술이 발달하면서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북극해 항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북극해 항로를 통해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보편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교역량의 90%는 해상 무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무역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해상 통로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수에즈 운하를 경로하는 항로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불립니다. 그 외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관문식 파나마 운하, 그리스의 코린토스 운하가 있죠. 바다와 육지 사이를 뚫는 운하를 이용하면 항해 거리를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백길입니다. 기존에 유럽을 가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비행 둘러가던 것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이집트를 가로지르면서 이동거리를 무려 10,000km나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파나마 운하는 산맥을 가로지르는 운하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는 없다 보니 이와 같이 산 중간중간에 댐을 쌓고 물을 끌어와서 높이를 맞추는 관문식 운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송거리 15,000km를 단축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인 것이죠. 항해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단축됩니다. 북극해 항로는 사실상 바다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단 거리입니다. 이미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 코스로 북극권을 통과하는 항공로가 등장했듯이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코스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했을 경우 22,000km, 운항 일수는 40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다면 거리는 15,000km, 운항 일수는 30일로 단축됩니다. 이처럼 운항 거리와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 드는 한 척당 한화 6,300만원 수준의 운하 이용료도 절감되면서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이외에도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의 자원 수송입니다. 러시아의 야말 반도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가 북극해에 묻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 야말 반도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는 야말 반도의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을 추출한다 해도 운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이 지하 자원을 유럽에 팔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극에서 유럽까지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얼음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북극해의 빙하가 어느 정도 녹으면서 북극해 항로를 통한 야말반도의 LNG 수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해 항로에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얼음이 녹았어도 쇠빙선의 도움 없이는 수송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값비싼 쇠빙선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1년 중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정도만 엔진을 통해 쇠빙을 하는 일반 쇠빙선을 앞세우거나 또는 쇠빙선 없이 운항
운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대글로비스와 CJ 대한통운에서도 자사선을 활용한 상업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 수익이 나는 운항은 아니지만 북극해 항로 주변의 에너지 자원 수송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운항 경험도 쌓기 위한 선제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7월에서 10월 이외의 기간에는 바다의 얼음 두께가 2m에 가깝기 때문에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특수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특수 쇄빙선은 뱃머리를 얼음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배 무게를 실어서 내리치면서 얼음을 쪼개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에는 이 특수 쇄빙선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쇄빙의 충격을 견디며 동시에 LNG 가스까지 수송을 해야 하니 엄청난 조선 기술이 들어가는 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2014년 1차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했던 특수 LNG 수송 쇄빙선 15척을 일본, 중국, 조선 업체들을 제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모두 수주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북극해 자원 개발이 활발해질 것을 예상하여 극지용 운반선에 대해 연구개발과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온 덕분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특수 쇄빙선은 길이 299m, 폭 50m로 한국에서 이틀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17만 2,600세제곱미터의 LNG를 싣고 최대 2.1m의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는 아크7급 LNG 운반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기후 조건인 극지방을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영하 52도에서 모든 장비가 버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한 처리 기술까지 적용되었으며 상선 분야 최초로 360도 회전하는 특수 추진기를 장착하여 전후 양방향 쇄빙까지 가능합니다. 한 척당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3,600억 원에 달하며 일반 LNG 운반선보다 1억 달러 이상 비쌉니다. 이러한 배가 15척이니 총액 48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주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에서 2차 야말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아크틱 LNG2 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야말반도 동쪽에서 산출되는 천연가스를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능력은 연간 1220만 톤으로 2022년 가동 예정입니다. 이때도 역시 쇄빙 LNG선 15척 이상의 발주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2차 야말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 조선 기업들도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1차 프로젝트 때 납품된 한국의 특수 쇄빙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부터 1년 내내 북극해 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항해를 통한 물류 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로가 된다면 부산과 울산 지역은 유라시아 해상무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일본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겠죠. 북극해 항로는 지구 온난화를 통해 만들어진 항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높은 경제성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은 북극해 항로를 둔 경쟁에서 지정학적, 기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얼음 실크로드 북극해 항로 관련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